네, 안녕하십니까. 스카이인베스트먼트 9월 20일 바이오다임 발표하게 될 스지고 파파입니다. 예, 바이오다임 기업 개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99년도 10월에 설립된 회사고요. LBC 검사 기반의 진단기기 및 시약, 키트 생산 판매 업체입니다. 동사를 주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블로잉 기술이라는 건데요. 이 자체 개발한 블로잉 기술로 인해서 그 자궁경부암 등의 진단 부분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14일 당시 이제 주가는 67,0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아서, 지금 오늘자 종가 한 57,000, 8,000원 정도 돼서 시총 이제 한, 얼마죠? 한 3천억대 후반? 뭐 4천억 근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매출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약 쪽에서 많이 매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쪽은 한 25% 수준. 그래서 대부분 이제 키트 쪽에서 이제 키트랑 시약 쪽에서 한 75% 정도 매출이 나오고요. 대부분 이제 수출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5대 검진센터 및 이제 일본, 러시아, 포르투갈 등에 이제 한 세계 20여 개 정도 이제 수출 중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 로슈 쪽이랑 이제 많이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요? 협업을 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지금 네트워크를 갖고 지금 시약을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그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암 치료제라든가 여러 이제 바이오 업종들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트렌드 자체는 이제 치료 쪽보다는 이제 예방 및 진단 쪽으로 많이 이제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그래프 살짝 보시면은 이제 예방 진단이 약 26% 비율에서 2025년까지 약 거의 한 50%까지 예방 진단 분야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조기 진단 쪽, 체외 진단 시장은 이제 22년 기준 이제 124조 시장인데, 2030년도에는 208조 시장 규모로 이제 CAGR 7.1% 정도로 성장이 전망되면서 30년까지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지금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집중하고 있는 이제 자궁경부암 쪽이 이제 어떤 시장인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쪽 진단 및 치료 시장 규모도 마찬가지로 약 CAGR 4.5% 수준의 성장이 이제 기대되고 있고요. 자궁경부암 쪽은 크게 이제 PAP 스미어, 그러니까 팝스미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LBC, 그다음에 HPV 검사, 그다음에 확대경 검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고, 이제 뭐 저희가 암 검사할 때 조직 검사하는데 거기까지 포함해 5개로 이게 구분이 됩니다.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은 현재 이제 그 한 7조 원 정도 규모의 시장입니다. 근데 향후에 한 2030년까지 약 거의 한 20조 원까지 이제 시장이 성장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체외 진단 시장 자체도 커지는데, 그중에서 이제 자궁경부암 시장 자체도 굉장히 이제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자궁경부암이 이제 뭐 남자들은 사실 관심이 없죠. 여자들만 이제 걸리는 그런 암인데, 그 자궁경부암 자체가 그 선진국보다는 이제 개도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성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성의식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진국보다는 개도국 쪽에서 약간 좀 문란하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자궁경부암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궁경부암 검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개도국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아직까지는 이제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향후에 이쪽 시장까지 바라본다면 굉장히 좀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는 이제 블로잉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블로잉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이제 그 진단하는 분야가 바로 LBC 분야인데요. 그 LBC 분야 쪽에 집중하고 있고, 그 HPV는 뭐냐면은 그 인유두종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세포 이제 뭐 뭐라 해야 되지, 그 이제 그 분자 진단으로 검사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LBC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검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플레이트에다가 이제 시약을 갖다가 묻힌 거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육안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진단법이
법이고, 이제 HPV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로 돌려서 이제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게 PCR 검사랑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LBC 검사를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요. 팝스미어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밑에서 사진에서 보시면은 그 플레이트에다가 이렇게 면봉에 묻힌 거를 바로 이렇게 발라서 현미경으로 보는 형태인데, LBC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에 바로 묻히는 게 아니라 그 시약통에다가 넣어서 한번 이 기계로 돌리거나 어떤 뭐 프로세스를 한 번 더 거쳐서요. 좀 더 정확도를 높인 검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팝스미어 자체가 이제 간편하고 굉장히 오래된 그런 방식이라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도 저렴하고 이제 간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확도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 그 LBC 검사 쪽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팝스미어 쪽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이제 채취된 세포를 시약에 넣고 스핀다운해서 모아서 보는 형태가 바로 LBC 검사입니다. 그 LBC 검사 시장은 크게 글로벌리 이제 그 선두 기업이 벡톤 디킨슨하고 홀로지 두 업체가 이제 양분을 하고 있고요. 왜 양분을 하고 있냐면 이제 결국에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회사가 특허를 갖고 있어서 이 특허를 갖다가 이제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업체가 이제 양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벡톤 디킨슨 같은 경우는 이제 침전식, 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터식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가 떠 있는 그 액상 용액을 이제 필터로 걸러서 세포만 추출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저희 뭐 정수기 필터 같이 이렇게 필터로 걸러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침전식 같은 경우는 액상 용액 잡지를 원인 심분리 시켜가지고 바닥에 이제 모인 거를 그 세포만 따로 이제 분류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깊이 들어가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팝스미어라든가 이제 분자 검사, 이제 LBC 검사 이렇게 이제 그 특징별로 나온 걸 정리를 한 거고요. 그 요즘 이제 뭐 AI 많이 이제 그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뷰노라든가 뭐 루닉 같이 이렇게 영상 검사 AI 돌리는 것도 있는데요. 영상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눈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가 높죠. 아무래도 이제 전문의가 직접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단점으로 보면은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검사 자체가 그 이제 1cm 이상의 종양만 이제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cm 언더로 들어가는 그런 종양들 같은 경우는 그 확인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하기에는 약간 부적합한 문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분자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PCR 검사죠. 이제 세포를 증폭시키는데 이게 이제 암세포 자체만 증폭시켜서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크게 일단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부적합한 세포도 오히려 증폭시켜서 암으로 이렇게 잘못 판정되는 그런 이제 뭐 false positive라고 하던데 그런 이제 단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LBC 검사가 많이 쓰이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팝스미어 방식을 이제 좀 개선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이제 그 정확도가 높고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다인이 하고 있는 이제 그 블로잉 기술을 활용했었을 때 LBC 검사의 정확도는 약 한 95%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필터식이나 침전식 같이 이제 두 업체가 하고 있는 거는 약 한 85% 수준이라서 정확도가 좀 더 높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블로잉 기술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공기압을 이용해서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아까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펼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 바이알이라고 하는 건 뭐 시약통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바이알에 들어있는 액상세포 상태 검체를 슬라이드에 이제 그 펼치는 이제 독자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게 뭐 파스칼의 원리를 착안해서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분산을 시키는데 이렇게 블로잉을 해서 분산을 시킵니다. 이제 그 분산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 고르게 이제 펼쳐놔야지 이제 그 정상 세포랑 이제 그 문제가 있는 세포를 구분하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업체 같은 경우는 분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석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필터에 세포를 얹고 또 한 번에 이제 블로잉을 해서 이제 손상 없이 슬라이드에 세포를 묻혀서 이제 그
프린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리 프린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상세포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세포액 내부에 중요한 장황하게 돼 있는데,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써놓은 글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침전식과 필터식의 기술을, 그 특허를 갖다 우회하는 기술의 한 형태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서 이제 필터식과 침전식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밑에 이제 그 IR 자료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그 처리 속도도 바이오다인께 좀 더 빠르고 훨씬 더 빠르죠. 40개, 시간당 40개, 뭐 48개인데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120개까지 이제 장비로 이제 처리할 수 있고요. 뭐 정확도가 높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런 기술은 뭐 이제 회사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제 병리학 쪽에서 이제 네이처나 사이언스급 이제 저널을 자체에 그 이제 기존의 이제 홀로직이나 이제 비리 쪽하고 이제 비교한 논문도 실릴 정도로 기술이 상당히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거래처 로슈 쪽이랑 이제 로슈 쪽에서도 이제 가이드북을 발행하고 대학교 교재로도 활용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기술의 이제 우월성을 이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궁경부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유방암과 더불어서 여성에게 흔한 암으로 세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자궁경부암이 많이 나오고요. 자궁경부암은 원인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뭐 성관계 쪽 원인이 가장 이제 높기 때문에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발도상국 쪽에, 그리고 특히 의료 환경이 나쁠수록 이제 그 암 진단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제 자궁경부암을 갖다가 없애려고 굉장히 많이 이제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2030년도까지 거의 뭐 한 7, 80% 정도 이제 진단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WHO에서도 이제 권고하는 것이 이제 그 LBC 검사하고 HPV, 즉 이제 그 진단 쪽과, 그러니까 분자 진단과 이제 그 액상 진단 쪽 같이 병행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분자 진단 쪽은 이 바이러스는 눈으로 못 보거든요.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분자 진단으로 돌려야 돼가지고 두 가지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정확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는 팝스미어 방식으로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거를 LBC로 전환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 수혜가, 이쪽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자가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자궁경부암 탈락세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이제 그 질 내부로 이제 그 면봉 같은 걸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병원에 가면 상당히 여성 입장에서 약간 수치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가 진단 키트를 활용해 가지고 집에서 이제 면봉으로 채취를 한 다음에 그 이제 시약통에다가 넣어서 병원에 갖다 주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키트를 개발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LBC 샘플을 한번 채취한 걸로 이제 향후에 이제 아까 앞에서 말한 HPV, 즉 분자 진단 쪽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지금 호환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그 결국에 병원 입장에서는 그 이 시약통을 LBC라든가 HPV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계는 이제 하나를 준비해 놓고 시약을 두 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걸 갖다 호환성 있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고 하면은 병원 입장에서 비용이 절감되고 하나로 인해서 두 가지 검사를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는 이제 그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을 좀 맞추고 있고요. 예. 옆에 보시면은 이제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채취하는 형태, 그 젤리형 세포 보존액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특허를 냈고요. 그래서 뭐 홀로직이라든가 벡톤 디키스는 이제 심프랩이라든가 이제 BD 슈어패스 제품을 이렇게 출시해 놓고 LBC 쪽에서 이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뭐 사업 보고서라든가 재무제표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 계약 진행이 임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동사가 이제 그 IPO 하기 전에 19년도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로슈라고 추정이 되는데, 아직 그 상대방 업체가 어딘지는 지금 아직 밝히고 있지는 않고요. 그 빅파마 쪽 진단 시약 키트 및 장비 관련 계약을 체결했고요. 총 계약 기간은 15년입니다. 그래서
계약 시에 수령한 초기 사업비 계약금이 약 한 70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동안 이 금액을 갖다가 계약 부채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22년도 4분기에 이거를 갖다가 드디어 이제 매출로 반영을 했고요. 이 뜻은 뭐냐면 결국에는 계약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잔액이 한 3억 원 정도 남았는데요. 아마도 3억 원 향후에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고 그때 추가적으로 계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약 부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계약 상대와 이제 물건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미리 받은 돈인데, 이걸로 매출을 바로 잡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의무가 이행되었을 때 매출을 잡기 때문에 한동안은 돈을 이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채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 이제 계약 선수금으로 받은 돈이 일종의 이제 부채로 이제 갖고 있다가 추후에 이제 선박이 이제 딜리버리 되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매출로 잡히는 형태라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 보고서 내용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요. 그 독점적인 치약 키트 공급 권한을 동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안정성을 위해서 15년 이상 초장기 계약 형태로 이제 계약 기간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잉 기술에 대해서 동사가 특허를 갖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호환성에 대한 작업을 현재 빅파마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이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진단 시약 키트 공급 권한을 향후에 갖게 되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국내 이제 바이오 의학 쪽 분야는 이제 뭐 연구 개발 쪽은 그래도 뭐 이제 벤처 형태로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해외의 글로벌 빅파마를 이길 수가 없는 게 그 영업력과 이제 그 마케팅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라이센싱 아웃하는 형태로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빅파마와 장기 계약을 통해서 이제 그 영업 장벽을 극복하고 이제 그 로열티를 수령하는 형태의 어떤 장벽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이제 그 빅파마가 왜 이제 바이오다인 쪽과 컨택을 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궁경부암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 빅파마 자체는 특허가 없기 때문에 이 시약 분야, 즉 체외 진단인 그 LBC 분야에 대해서 그 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루슈 같은 경우도 그 홀로직 쪽의 시약을 받아서 이제 그 LBC를 하고 있었는데, 홀로직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반을 때린 거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빅팜 같은 경우는 이 특허가 없기 때문에 동시장 쪽에 진입을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분자 진단 쪽만 이제 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분자 진단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 LBC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LBC를 진입해서 이쪽 시장을 먹겠다. 그럼 결국 특허를 우회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바이오다인의 이 블로잉 기술이라는 특허를 우회한 기술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향후에 진단 시약 쪽을 먹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정책적인 게 들어가서 이제 바이오다인과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이 커져나가는 시장에 있어서 15년간 그 로열티를 주는 형태로 빅파마가 그냥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좀 더 크게 본다면 M&A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 같은 경우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이제 그뭐 코로나 진단 키트 등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이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현금도 갖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영업 장벽 등의 이제 기술력도 영업 장벽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력 있는 회사들에서 인수합병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도 뭐 딜이 이제 뭐 실패하거나 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뭐 MI텍이라든가 이오플로 같은 형태도 외국 회사한테 이제 인수 시도 사례 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또 이제 인수합병 얘기가 또 오고 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 글로벌 빅파마의 장기간의 독점 계약, 그리고 자궁경부암 시장 상황 등을 봤었을 때 인수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약간 분자 진단 쪽에서 이제 굉장히 뭐 선두업체인 로슈 쪽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기사들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은, 이제 뭐 화이자 같은 경우도 시즌을 430억 달러에 최근에 이제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냐, 그 제넨텍 인수한 거, 그 로슈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넨텍이 이제 그 장비 업체인데 장비 업체를 이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어
이제 혹자 같은 경우는 제넨텍의 어떤 이제 장비 기술과 이제 바이오다인의 어떤 그 시약 기술이 이제 결합이 돼서 이쪽 분야를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보시면 옆에 이제 각 이제 M&A 됐었던 이제 실적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놨고요. 뭐 이제 로슈라든가 이제 BD 같은 업체들도 쭉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뭐 서너 건 이상의 큰 딜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벡터 디킨슨도 2005년에 이제 트리패스를 3.5% 인수를 했고요. 홀로직 같은 경우도 2008년에 사이틱을 62억 불에 인수를 했습니다. 사이틱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다인과 동일한 이제 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홀로직이 인수를 했고요. 로쉬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자 진단 업체인 젠마크를 21년도에 18억 불에 인수를 한 이제 실적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각각 회사들의 인수한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에 이제 홀로직과 로슈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로슈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중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호환성 시스템 개발하는 부분 굉장히 저는 이쪽도 하나의 좀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잠정적으로 좀 중단이 됐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IPO 할 당시 얘네들이 그 투자금을 가지고 태국에 이제 생산 시설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만들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드랍을 했습니다. 이거를 왜 드랍을 했냐 하면은 어 결국에 그 빅파마가 자신들이 직접 이제 생산 시설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계약 형태가 바이오다인이 만들어서 납품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빅파마가 생산을 직접 하고 바이오다인은 이제 로열티로 이제 이익금을 수령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계약 구조가 바뀌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돈을 뭐 어떻게 보면 한 푼도 안 들이고 이제 로열티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 훨씬 더 규모를 갖다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다인의 로열티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향후에 이제 매출 확대는 충분히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 리스크는 사실 뭐 계약이 빠그라지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인데 개인적으로 이 특허 기술을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는 이제 블로잉 기술 정도밖에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리스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낮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 뭐 빠그라지면 이거는 이 회사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없어진다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바이오 기업과 같이 이제 증자라든가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는 크게 좀 없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장 투자 필요성은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빅파마가 직접 생산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구조로 이제 계약이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동사에 대한 메리트는 좀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 부분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이제 확대되면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이제 빅파마가 홀로직이랑 이제 어디죠? 벡터디키슨을 시장을 먹고 또 추가로 이제 개발도상국 쪽 시장이 확대되는 쪽에서 확대를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훨씬 이제 시장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동사의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또 대주주, 자사주 등 제외 시 유통 주식이 3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뭐 플러스 알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상증자 가능성도 좀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24년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회사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5년도 매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 한 400억 정도 타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멀티플 한 20배 정도 주면은 시총 8천억까지는 뭐 최소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건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뭐 인수라든가 공개 매수까지 간다고 하면은 조 단위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니면 도 형태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뭐 재무적인 리스크가 좀 그나마 좀 적고 현재 이제 기존에 계약한 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계약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스키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뭐 일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계약이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9월, 10월경에 이제 9월 이제 거의 다 갔는데 10월 올해 정도 계약 상대방이 누군지 개인적으로 로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쪽 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계약 진행 상황 추적 관찰해 보면 충분히 내년, 내후년도 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바이오 쪽
비중 크게 하기는 좀 무리는 있을 수 있는데 뭐 부담이 안 가는 정도 좀 묻어 두고 좀 시간 두면은 쪼끔 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